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길사입니다. 오늘 제가 기술사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한 주제는요. 기술사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기술사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술사 시험이 뭔지는 대충은 알았지만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류의 시험은 처음 받아 보니까 어떻게 준비할지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돌아켜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제가 경험한 바에 비춰 봤을 때, 그리고 주변 기술사 동료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술사 시험을 준비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냥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서 기술사 시험이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람이 기술사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다. 이 시험은 엄청 어려운 시험이야.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는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계속 나오려면 이 이야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필기 시험에 한한 겁니다. 실기는 면접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 맞게 하면 되는데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면접이 걱정인 게 아니라. 그리고 필기가 합격률이 훨씬 낮고 실기보다. 그러니까 필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기술사 시험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총 몇 교시로 진행이 되냐면 4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4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1교시는요. 13문제를 주고요. 10문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10문제 선택을 하고 풉니다. 그리고 2, 3, 4교시는요. 6문제를 주고요. 4문제를 선택해서 풀라고 해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각 교시마다 100분을 풉니다. 100분을 풀고 그러니까 총 400분의 시험이 되겠죠. 시험 시간 진짜 길어요. 하루 종일 봅니다. 거의 수능 시간만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이 결국은 400분 동안 서술하는 시험입니다. 서술형 시험이요. 서술형 시험인데 좀 다른 기사 실기나 아니면 다른 시험하고 약간 서술형의 특징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얘는 보고서를 쓰듯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잡아서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건데 어떻게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는 내용만 쭉쭉쭉 쓰면은 합격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 합격 불가한 시험입니다. 왜냐면은 요런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60점만 넘으면 된다고? 60점? 그러면은 10문제 중에 6문제만 잘 풀면 되겠네? 여기는? 그리고 얘는 4문제 중에 내가 선택한 4문제 중에 3문제만 잘 풀면 합격하겠네? 라고 처음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합격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정말 잘 알아서 내 전문 분야예요. 이거는 내가 나보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보다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해서 썼어요. 그러면은
10문제 중에 한 문제니까 한 10점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100점이 10점일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썼으면은. 근데 아무리 잘 써도 진짜 7점, 8점 나오기가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시험은요. 네가 아는 거를 객관식으로 쓰거나 서술형도 정답이 있는 서술형으로 단답형으로 쓰는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답에 맞으면은 점수 10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나를 잘 설명하느냐 채점자를 잘 설명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술사 시험에서 필기에서는 물론 내가 아는 지식들도 정말 중요한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필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필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필력. 그래서 글 쓰는 힘이죠. 그래서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쓰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기술사 시험은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고 최신 기술들, 뭐 최신 논문에 내가 속한 분야의 최신 기술들이 등장을 해서 각광을 받아요. 저는 정보관리기술사니까 예를 들면은 최신에 각광받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이런 것들 각광받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는 것들 뭐 그리고 블록체인 막 이런 기술들 최신 기술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도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정말 강범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사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학으로 합격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처음에는 독학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학원을 가야 합격을 되는 건지 뭐 감이 안 오니까 시중에 책 같은 게 있으니까 책을 좀 샀어요. 책을 사서 봤죠. 책을 보니까 내용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독학으로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독학으로 합격이 가능한가? 저는 100% 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독학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존에 다른 기술사를 합격하고 아, 이 기술사 땄으니까 다른 분야 기술사 따야지라고 해서 그 필력이 이미 완성이 되신 분들이라 이론만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봤던 모든 기술사님들은 학원을 무조건 다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요. 필력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필력이. 그래서 필력이라는 거는 글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 글 쓰는 방법은 학원에서 멘토링을 해야 내가 아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 이렇게 쓰면은 된다라는 거를 알고선 접근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결국은. 뭐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거나 시작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요즘 누가 글로 쓰냐? 다 템플릿 있고, 회사에 템플릿 다 있고, 거기에 타이핑해서 보고서를 써넣지. 라고 하는데, 근데 뭐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려면은 이 시험에 맞춰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 맞춰야 되면은 결국은 내 손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는 시험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학원에서 멘토링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는 아, 점수가 낮게 나오고 이렇게 글을 쓰면 높게 나오는구나. 지식이야 당연히 내가 책을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터득이 안 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력이 안 좋으면은 절대 60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필력이 안 좋으면요. 절대 60점 불가한 시험이에요. 절대 불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학원을 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신 법령이나 최신 기술 같은 거는 내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이 뭐 그렇게 업데이트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신 법령이나 기술 같은 거는 학원 자료가 다들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데 가셔서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인데 모의고사 안 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400분이나 보는 시험인데.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학원 다니면서 봐야 내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반드시 학원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학원이 좋다, 어떤 학원이 좋다까지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뭐 학원을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학원은 본인 분야의 기술사가 있으면은 찾아서 봐보세요. 어떤 학원이 좋고 막 이런 것도 제가 경험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을 때는 결국 고3 수험생일 때, 대학 가기 전, 이럴 때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수능 다음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수능 다음 가장 공부 많이 할 것이라고 각오는 하고 들어가세요. 이 시험은 범위가 너무 넓고 공부할 것도 얇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합격의 요소가 갈리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시험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수능 다음 가장 많이 할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삶에 녹아내야 돼요. 어쨌든 이 기술사라는 시험이 결국 내 본업을 하면서 현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험이잖아요. 기술사 되려고 내가 다 때려치고 기술사만 공부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이든 아니면 점심 시간이든 혹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어떻게든 내 삶에 이 기술사 시험의 공부가 제 속에 녹아나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장수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1교시부터 4교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다른 기사 시험이나 뭐 다른 국가 시험처럼 1교시에는 A 과목, 2교시에는 B 과목, 3교시에는 C 과목, 4교시에는 D 과목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가 따고자 하는 기술사의 전 분야에서 랜덤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말은요, 어쩔 수 없이 운이 좀 따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존재는 하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공부한 곳에서 많이 나오면요, 그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한 요 분야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또 떨어질 확률이 높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무조건 1년 안에 단기 합격해야지 물론 중요해요. 그런 마음가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내 삶에 녹아나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운이 안 좋아서 합격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뒤로 밀리더라도요. 합격이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나는 언젠가 될 거야라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리고 나보다 모의고사 점수도 항상 낮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요. 갑자기 언제 합격을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멘탈 정말 세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멘탈 흔들리지 말고 멘탈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 내가 못해서 합격을 못한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좀 얻어 걸리지 못했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꾸준히 하면요 언젠가는 본인한테 맞는 시험의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때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면 설렁설렁 공부할 게 아니라 맨날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보면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뭐 높은 임원까지 올라갔고 아니면 나는 인생에서 좀 성공한 사람인데 내 방식대로 해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기술사도 할 거야. 라고 해서 멘토링 같은 거 해서 아 이거 이런 방식으로 쓰지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쓰세요 하면은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서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요, 그냥 장수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뭐 이런 대학교 때는 누가 얘기하면은 그래도 조언이라도 받아듣고 이렇게 되는데, 점점 내가 회사 생활도 하고 뭔가 성취도 해보고 했으면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지면서 누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시험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런 멘토링을 해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은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떻게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오고 어떻게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을 경청을 할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변화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시험에 맞게 내 스스로가 변화해야 돼요. 400번 동안 쓴 400번 동안 쓴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한번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봐보면요, 진짜 4교시 때 울고 싶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요. 4교시 때 울고 싶어요. 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듣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히 건강관리 같은 것도 필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죠. 중꺾마. 그래서 일단은 기술사 시험이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도전을 하셨으면은, 저는 중꺾마 진짜 꺾이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주변에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게 와도 꾸준히 하시면은 언젠가는 성취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 합격을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